안녕하세요. 7월 6일 추세로 주식 투자하기입니다. 한 주간 나스닥 종합지수는 또다시 역사적 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2025년에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초인데요. 랠리가 지속될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주간 차트입니다. 한 주간 나스닥 종합지수는 1.62% 이익을 거뒀습니다. 이전 한 주간의 상승폭보다는 줄었지만 역사적 고점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최근 3주간 연속으로 오르고 있네요. 나스닥 지수는 2601포인트를 기록하면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일간 차트입니다. 지난 금요일은 미국의 휴장이었어요. 그 전날도 장이 일찍 마감되어서 4개의 차트만이 보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50일 이동평균선이 강하게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정배열을 완성을 했고요. 거래량은 역시 마찬가지로 일주일 5일 중에 3.5일만 장이 열려가지고 그 영향으로 다소 감소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요일별 분봉 차트입니다. 수요일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목요일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만 장이 열렸는데 강하게 상승하면서 일주일을 마감했습니다. 주간 변동폭은 매우 높은 영역에서 역시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를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H 상품을 살펴볼까요? 주간으로 1.2% 상승했네요. 나스닥 지수는 1.62% 상승했었습니다. 아마 환율의 영향이 있겠죠. 네. 자, 여기까지는 나스닥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코스피 지수, 우리나라 업종, 테마, 추천드린 ETF 상품들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종합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한 주간 코스피 종합지수는 0.05% 하락하여 약보합 차트를 형성했습니다. 연속으로 5주 동안 상승을 멈추고 숨고르기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3100포인트를 넘었다가 빠져서 그 밑으로 마감했었고요. 이번 주에도 다시 주간에는 3100포인트를 넘어섰지만 결국 다시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일주일에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 기준가는 3054포인트입니다. 다음 주는 3100포인트 위에서 한 주를 끝낼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덱스 200은 오히려 약간 올랐네요. 0.13% 주간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거래량도 줄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인가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미 시장은 상법 개정안을 반영해가지고 크게 상승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국회 통과 이후에 말이죠. 오히려 업종별로는 그동안 크게 상승한 업종들이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뒤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폭이 큰 업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 주간 하락률도 살펴보겠지만 전고점을 대비한 하락폭을 기준으로 순서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맥스 드로다운, MDD라고 부르죠. 이것을 기준으로 손절이나 익절의 기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상품은 플러스 K방산입니다. 일주일간 10% 가까이 하락했어요. MDD는 16%입니다. 마이너스. 50일 이동평균선 위에는 있지만 전고점 대비 하락폭이 큽니다. 손실의 크기가 더 커지기 전에 매도하겠습니다. 반등이 나올 것 같은가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만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상품의 투자 비율이 높은 분들은 반드시 매도하셔야 됩니다. 비중을 줄이시거나요.
반등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확률은 낮더라도 더 하락할 때에 MDD가 더 커지는 것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 이것을 위해서는 반등은 포기해야 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으실까요?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손절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안 하시고, 못 하시거나 안 하시고, 결국 10번 중에 8번은 반등하겠지만, 그래서 행복하시겠지만, 10번 중에 한두 번 더 하락폭이 커졌을 때,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대부분 실패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매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락폭이 큰 업종은 역시 조선입니다. 방산과 조선이 시장의 급등을 주도한 종목들이죠. 미국 시장도 그런 특징이 좀 나타나는데 주도주의 전환,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은 좀 수익 실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네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 덜 올랐던 종목으로 매수세가 좀 이전하고 있는 그런 느낌 말이죠. 조선은 이 50일 이동평균선을 아래까지 뚫고 내려갔습니다. 매도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떨어질 거라고 전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고점 대비 15% 이상 빠지고 있으니 대응하는 겁니다. 다음은 최근에 추천 목록에 포함되었던 화장품입니다. 한 주간 5% 미만으로 하락했지만 MD로 보면 10% 가까이 하락하는 중입니다. 이것도 매도하겠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보다 훨씬 위에 위치했지만 전체적으로 MDD가 10% 가까운 상품들은 모두 매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 금액은 모두 코덱스 200으로 전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나하나의 업종 ETF는 급등 급락을 반복하는 경향이지만 전체적인 코스피 지수는 괜찮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욕심을 좀 버리고 비교적 안전한 큰 항공모함으로 잠시 이렇게 피진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K팝입니다. 역시 MDD가 10%에 다다릅니다. 한 주간은 6.2% 급락했고요. 이번 주부터는 해당 ETF의 대표적인 구성 종목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모칸이에요. 그죠? 업종을 주도하는 종목으로 생각하고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공부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 상품도 매도를 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건설입니다. 비교적 한 주간의 하락폭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것에 비해서는요. 역시 MDD를 기준으로 보면 7%를 넘어선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하겠습니다. 글로벌 방산입니다. 최근에 상승 강도가 좀 꺾인 상품입니다. 따라서 한 주간의 하락세는 비교적 위에서 살펴본 상품보다는 괜찮은 것 같지만 매도하겠습니다. 종목을 보시면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죠. 유럽, 네, 유럽 방산, 미국 방산 그렇게 섞여 있는 상품입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주도주를 살펴서 결정하기 전까지는 코스피 전체에 투자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나스닥도 괜찮겠죠. 네. 자, 다음은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입니다. 이 업종은 이번 주에도 하락하지 않고 1.64% 상승을 이어갔네요. 거래량도 보시는 것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 상품은 국내 4대 은행 지주사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거의 75%에 해당되죠. 상법 개정의 기대감으로 매우 급등했는데 여전히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네요. 얘는 좀 더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을 늘리지는 않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입니다. 지난주에 추천 목록에 새롭게 포함된 상품이죠. 약간 떨어지긴 했습니다. 1.61% 하락했습니다만 하락폭이 크지 않고 그동안 못 오른 종목 업종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 음,
전고점 대비 하락폭 기준, 즉 MDD 기준으로 큰 순서대로 코덱스 200을 제외하고 정리를 좀 했고요. 여기서 비교적 MDD가 10%에 다다른 이 정도 상품들은 매도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매도 금액은 대부분 다 코덱스 200이라든가 또는 나스닥 100 지수, 예, 그쪽으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하고 타이거 반도체는 유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새롭게 추가되는 상품은 없이 추천하지 않고 이렇게 일개 업종, 테마 이런 상품을 거의 다 좀 버리고 코덱스 200이나 나스닥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한 달이 아니죠. 일주일 동안 또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